지금 저는 그 더 모스트를 가고 있습니다. 그건 아니고요. 오늘 좀 기쁜 날이에요. 고민수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. 좋은 기회가 있으니 네네. 썬팅 해보면 어떨까? 이런 제안을 주셔갖고 네. 한 걸음에 방송 영상을 만들다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. 그러게요. 네. 아주 운이 좋게 레인보우 썬팅 필름 쪽에서 고민수 대표님 샵 쪽에 그 실제로 차량을 운영하면서 차량이 좀 사용 중인 차량인데 썬팅을 해야 되는 차량이 있지 않냐, 그런 사람들한테 썬팅을 제공해주고 병과 후를 좀 담으려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행히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줘서 저는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요 손을 들고 오늘 이렇게 달려가고 있네요. 아, 그런가요? 네.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. 제가 이제 그 처음 했을 때는 이게 틴팅 같은 걸 많이, 잠깐만요.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썬팅이 불법이었어요. 지금도 뭐 물론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썬팅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때 가능한 좀 진한 색깔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.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앞발만 비슷하잖아요. 네. 하나는 프라이버시. 썬팅을 할 때도 진하게 하는 이유가 네. 외부에서 뭐 2열 공간에 뭐 아기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뭐 수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. 아무래도 썬팅을 하더라도 그 들어오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막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썬팅한 위에다 다시 이제 커튼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정답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. 근데 비용도 비용 문제고요. 사실 그 제조사마다 뭐 우리께 좋아요, 누구나 다 뭐 이건 그렇게 말하겠죠. 그렇죠. 근데 정말 좋은지를 잘 모르겠어요.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게 이렇기 때문에 더 좋아요라고 얘기해 줬다면 그걸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마치 그렇지도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죠. 저 지난 여름이었죠. 항상 여름을 지낼 때 우리가 집하고 직장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자동차라고 그래요. 지난 여름에도 또 우리 고민수 대표님께 몇 번 물어봤어요. 너무 뜨거운 날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뭐 에어컨은 정말 차갑게 나오는데 네. 체감상 더워요. 아,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뭐냐,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썬팅을 하러 오신 분이 다시 썬팅하는 경우가 있다. 그래서 저는 그럼 썬팅이 잘못됐어요? 그게 아니라 2열에서 아이가 자고 있는데 썬팅을 아주 좀 짙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덥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애가 땀을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, 이랬을 때 실제로 썬팅 필름을 한 번 더 입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이중 썬팅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죠. 그러다가 저 역시도 썬팅 필름을 초기에 차량을 구입했을 때 하고 나서 네. 처음에 아주 꼼꼼히 골랐거든요. 네네. 근데 벌써 시간이 지나니까 썬팅의 성능도 뭐 좀 낮아졌을 거고 네. 저 역시도 잊혀졌던 거죠. 연목그린님, 그 질문이 있는데요. 네. 아무래도 그 신차 관련 유튜브를 하시다 보니까 네.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올 신차에 대해서 좀 선호하는 뭐 모델이 있으신지. 이번에요. 네. 이번에 투싼이 정말 잘 나왔어요. 아, 투싼이요? 네, 깜짝 놀랐습니다. 투싼이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이라면 투싼이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1000만 대가 돌파한다는 얘기를 한 영상에서 한 3-4번 했습니다. 1000만 대. 1000만 대요. SUV를 1000만 대를 한국에서 찍어서 만든 게 글로벌에 돌아다닌다는 거죠. 그게 근데 정말 놀랍게도 지난달 14일에 1000만 대 돌파했습니다. 저는 출시가 되고 돌파한다고 예상했는데 네. 1000만 대가 돌파했어요. 이게 뭐냐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차량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죠. 뭐 기술, 인력, 연구자, 뭐 R&D 다 쏟아부은 거죠. 그래서 이번 투싼이 정말 잘 나왔어요. 이거 뭐 얘기하다 보면 너무 많아서 할 말이 너무 뭐 몇 시간 얘기해도 끝나지가 않는데, 제가 그저께 올린 영상 중에서 네네.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 사세요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. 그 이유가 있었는데 네. 단순히 뭐 하이브리드가 대세니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의 용량이라는 게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최근에 출시된 소렌토의 경우 44.5kW의 전기 모터 용량이 탑재가 됐습니다. 네. 이건 어떤 얘기냐면
중형급에서 그 정도의 전기 모터가 들어가면 충분한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. 네네. 그래서 저는 투싼이 나오기 전부터 제가 중점으로 알아봤던 부분은 전기 모터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. 왜냐 이 밑에 30대 급도 있고 하기 때문에.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설마 투싼에 40kW급의 전기 모터를 넣어주지 않겠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. 그런데 44.5kW의 전기 모터가 들어간 거예요. 와. 그러면 이게 왜 좀 재밌는 얘기냐? 예를 들어 볼게요. 소렌토 차량은 1700km가 훨씬 넘는 1.8톤에 가까운 차량입니다. 투싼은요 1600이 안 돼요. 1.6이 200km면은 성인 4-5명이 항상 타고 있는 건데 그렇죠. 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 훨씬 높은 용량의 전기 모터가 개입이 된다는 거, 사실 동일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높은, 동일한 마력이라고 해도 한 20-30% 더 높은 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진 거죠. 그러면 오히려 투싼이 운전한 재미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투싼이 우리 입장에서는 산타보다 좀 낮은, 또는 우리 입장에서는 큰 거주 공간을 선호하다 보니까 산타페 같은 차량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, 이번 투싼은 유럽 시장에서 가장 센 차량이 티구안이거든요. 네. 아마 티구안을 정조준해서 출시가 된 것 같아요. 그 유럽 시장의 규격에 맞게, 그리고 저희가 차체는 크지만 좀 힘이 부족한 이런 출력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모델이 아마 4세대 투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재밌게 운전하실 분들이라면 SUV가 차체가 높기 때문에 네. 편한 드라이빙하고 좀 거리가 사실 있습니다만, SUV지만 그래도 좀 편한 드라이빙을 원하신다,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도 무척이나 운전해보고 싶은 차량이기도 합니다만 네.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런 관점에서 4세대 투싼은 그 정도 가격대면 충분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 어떤 제품이에요? 네이버에서 최상위 등급인 V90이라는 제품. 내부의 탑승자가 운전자가 여성일 경우에 보호운전, 위협운전. 근데 이제 여자 운전자 탄 게 일단 확인 잘 안 되잖아요. 한 달 정도 새로운 필름을 시공하고 나서 운전을 해봤어요. 야간에 처음에 운전을 해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은